자, 오늘은 이제 첫날 하는 요령과 그 심화 과정을 이제 묶어서 실제 구체적으로 개별 채권별로 이제 쫙 훑습니다. 훑어보고 불법 방법도 보고 이제 특수재산권의 기초를 잡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날 이걸 토대로 특수재산권 집행 절차를 쭉 정리하면 살아가면서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 어떤 걸 만나더라도 그리고 점점요 이 경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예전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수가 작았고 물론 사건도 많지 않았지만 작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개업할 때는 아주 단순한 거 아니면 안 했어요. 전부 등기 위주로 했고 법원 앞에도. 그래서 시군법원도 없었고 시군법원 막 생기니까 처음에는 시군법원 앞에 법무사분들이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안 한다고 그냥. 그래서 의정부니까 관할이 넓어가지고 그냥 뭐 서식만 알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서식도 할 줄 몰라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 당시엔 법원 직원도 썩 친절하진 않아서 지금은 그때 되면 엄청 친절해진 거예요. 물어보기도 무서웠다니까. 눈길도 안 줘가지고. 법원 직원이 눈길도 안 주고 무서운 게 아니라 법무사 직원이 더 무서워. 안 한대, 가는 데 가래. 법원, 그랬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, 이쪽 과정이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었어요. 지금 이 과목을 이제, 여러분들 이제, 그때는 그래서 이제, 이 자격증만 있으면, 그리고 자리만 좀 괜찮으면 큰 지장이 없었는데, 지금은 사회가 너무 변했어요. 그러나 여전히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. 진짜 지금은 진짜 전문 지식을 요구해. 서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 지식을.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이제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손님 거래선 이렇게 할 때도 지금 우리 온소름을 막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못하니까 딴 데 한번 가보라 그러면 그게 딴 데 간 게 그거 하나만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버리는 수도 많아. 그래서 이렇게 흡수. 어디 가나 필요하니까 이쪽 내용들이 잘 활용하면 큰 저희가 될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 76페이지. 오늘은 보충 유인물보다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. 자, 채권 집행에서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제일 많고 예금 채권 집행입니다. 실익이 있든 없든 통장에 제일 실효성이 있으니까 엄청 많고. 자,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압류하는 요령 자체는 압류하는 이 서식 자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쓰는 서식이 완벽한 것 같지 않아. 그래서 한동안은 예전에는요 법원에서 가압류나 투신명령 이런 걸 바깥에 내놔서 바구니에.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고 결정문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다니까? 보내주진 않고 바구니에 내놔서 채권 잡거는. 근데 내 거 가져갔다 보면, 찾느냐고 보면, 그럴듯한 결정문이 많아, 목록이. 그래서 그걸 전부 이렇게, 참고해가지고, 업시키면서 나중에 알게 된 거는, 이 서식 자체는 법원도 안 읽어보고 은행 직원도 안 읽어본다 이거. 이 서식 자체가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. 그냥 그걸 압류한다는 정도만 돼 있으니까 서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. 신청 취지나 서식이 연연해야 될 서식이 있고요. 같은 임금 압류, 예금 압류 뭐 이런 거 목록일 때 그 키워드 빼놓고 나머지 이런 사소한 문구들은 이렇게 하면 다 잡히고 이렇게 하면 안 잡히고 이런 게 아니다. 그러니까 표준되는 거 통상 쓰는 거 인터넷도 많아요. 대한법률구정단 홈페이지 가도 많고. 그래서 저는 서식집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 참고로만 보여드린 거예요. 제가 모아서 했던 것들. 이런 식으로 은행을 쫙 쓰고 목록을 쓰고 이렇게 여러 종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기재례도 있고 그냥 요거는 이제 요런 기재례도 있고요. 요거는 이제
사법연수원 자료, 요런 건 그냥 요렇게 은행을 쓴 다음에 여러 종류의 채권이 있을 때는 다음 순서에 한다. 보통예금, 당좌예금 이렇게 쭉 쓰고, 동종예금이 여러 개 이거나 일 때는 뭐 계좌가 빠른 것부터 아니면 뭐 압류가 안 된 것부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기재가 있고, 또 하나는 그냥 채무자 지점제가 되는 정기예금, 저축예금 쭉 쓰는 기재가 있고, 요거는 법원 실무제요 양식, 요거는 사법연수원 자료 양식, 두 개가 기본 틀이에요. 근데 어느 거든지 상관없어요. 자, 주의 참고로 압류 추심하면서 목록에다 이렇게 추신금 지급 계좌 이렇게 써놓으면요, 가끔 일리 돈이 들어오게 돼. 이게 법원의 명령문이고 목록에 거기 추신 계좌가 써 있다 보니까 가끔 일리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, 저기 돈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리 넣어줘라 권리. 그러면 오히려 신뢰도 있어. 근데 이것도 함부로 공개하면 또 상대방이 또 내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참고로 봐서 요렇게 쓰는 것도 참고를 해라. 예금주 이렇게 계좌번호, 목록. 자, 그래서 중요한 건 서식에 연연하지 마라. 제가 서식 가지고 서울중앙법무사의 법무사분들 한 6, 7년 전인가 대한법무사에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서식 그 책들 다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목록 특강을 중심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이제 이게 목록이 그렇게 참고로 할 거지 저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박준희 사업보좌관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온 서식, 예, 시커멓죠 이렇게. 와,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잡힐 것 같지.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만 썼어도 똑같아 효력이.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이걸 베껴다 또 그냥 완벽하게 해놓고 이걸 계속 이렇게 써놓고 그러셨는데,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샘플 양식을 하나 넣고 하면 되지. 은행이 하루,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걸 읽어보고 뭐 이럴 틈이 없어요 서로들. 자,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. 첫째, 요게 한 8년, 10년 됐어요. 한국민사집행법학회에서 제1은행 법규팀장이었대. 그 당시에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와 은행의 업무 처리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10년 됐어요. 7, 8년? 그 당시에 제1은행에 하루에 2,000건 이상 들어온대. 압류, 가압류가. 하루에. 전담 직원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다. 7명이 그 당시에. 하루에 평균 2,300건. 2,300건을 매일 2,300건을.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국민은행은 28명이 하루 3,500건. 우리은행은 16명이 하루 3,500건. 신한은행은 24명이 2,500건. 예원은행은 12명이 2,300건. 이게 10년 전 얘기예요. 지금은 몇 배가 더 늘어났죠. 특히 건강보험공단 때문에. 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면서, 한번 얘기했잖아요. 그때 1년에 2,400건이던 예금 압류가 7월달까지 24만 건이었다. 이것도 더 많아졌다. 전산으로. 농협 직원들 교육 나가면 건강보험공단 압류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. 공부해서 다 묶어가지고 전산으로 법원도 안 통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입력하려면 무지하게 힘들대요. 농협은 조그만 데 아니야. 거기서도 힘들어하는데 본점이 어떻게 써 이거. 여기다 건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. 그런데 압류가 송달되고 은행에서 이제 압류가 송달됐으니까 은행은 통장 돈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돈 나가면 책임지는 거 아니야. 근데 돈을 이 번호표 따서 본점에서 줄 서가지고 돈을 찾는 거냐고. 24시간 카드로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압류가 됐으면 나가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. 이 면책하기 위해는데 압류가 송달되자마자 나가면 책임지는 거 아니야.
이론상으로는. 근데 도착하자마자 하루에 몇만 건, 몇천 건, 몇만 건이 들어오는데 도착하자마자 자동으로 누가 이걸 우편물이 3,500건 들어오는데 봉투 열어보기도 힘든데 이걸 열어가지고 이거 코드 입력해가지고 압류 등록을 송달하는 데 나갔다 책임져라. 어느 정도 안에 동결 조치를 해야 되느냐. 이게 몇 년도 판례냐면 2002년도 판례가 30분. 송달되고 30분 안에 동결 조치를 해라. 그래서 지역농협이나 수협 이런 단위농협 직원들은 두 가지 우편물이 법원에서 왔다. 압류 우편물이면 30분. 안 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되니까. 오자마자 등록하는 걸 그냥 긴장이 걸려있고, 다른 우편물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, 압류는 이렇게. 근데 여태 이 10년 전에 이 친구가, 이분이 하루에 이렇게 수천 건 오는 걸 30분 안에 이게 가능하냐.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다. 이렇게.